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 땅연구소 김광호TV 김광호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하게 130살까지 살자 그 26번째로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서울시전을 참석하고 이루어졌던 2024 하도골 박광수 박사의 텔로미어 특강 두 번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도골 모임 행사는 카페의 오랜 멤버이신 홍찬선 시인의 초대로 이루어졌으며 월간 시인 서울시인협회 주최의 서울에 살며 서울을 사랑하며 서울을 그리워하며 라는 주제로 열렸던 서울시전이었으며 대략 20여 분이 참석하여 조촐하게 친목을 도모하고 텔로미어 상식도 늘렸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주도하신 카페지기 박광수 박사님은 현재 선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대한민국 최초로 텔로미어라는 주제로 쓰고 계신 분이며 이번 특강의 내용도 미국의 의학자 마이클 퍼셀이 지은 노벨 의학상이 찾아낸 불로장생의 비밀 텔로미어라는 책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외모는 50세 중반 정도로 보이고 새로운 취미와 소일거리까지 함께 한다면 과연 어떨 것 같을까요? 여기에다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적 감염, 치매, 시력 저하, 청각 손실, 무기력증 등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나 더 이상의 건강의 이상 신호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사실이라고 학자들은 일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이미 일반 상식이 되었지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텔로미어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끝부분에 해당하는 DNA 염기서열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가 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백질 성분의 핵산서열을 지칭하며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그 길이가 짧아지며 그에 따라 세포는 점차 노화되어 죽게 됩니다. 이는 모든 노화 현상은 텔로미어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텔로미어를 공격하는 4가지 주범을 알아보고 이러한 텔로미어가 얼마나 짧아지느냐, 다시 말해서 노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독소들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의 텔로미어 나이 알아보기라는 초간단 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나의 텔로미어 나이 계산의 방법을 알아보는 강의를 하도골 하도 박광수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초간단 버전의 나의 텔로미어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이 테스트는 나의 텔로미어가 얼마나 짧은지 알아봄으로써 자신의 진짜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중간중간의 공간에 우리의 몸의 텔로미어를 매 순간 공격하는 4가지 주범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텔로미어 나이 알아보기입니다. 나의 텔로미어 나이 알아보기. 이거는 마이클 포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텔로미어에 관한 번역된 책이 한 5권 정도 돼요. 근데 이 책이 가장 먼저 나온 게 2013년인가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출연했는데 이제 그 진단 방법을 그래가지고 우선 자신의 실제 나이를 종이에 적는다. 그다음에 이 테스트는 텔로미어가 얼마나 짧은지 혹은 긴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자신의 진짜 신체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선 자신의 실제 나이를 종이에 적고 각 항목에 대한 예 또는 아니오를 표기해가지고 예라고 대답한 항목 쪽에 기재된 숫자를 모두 더하고 뺀 뒤에 플러스가 붙은 숫자는 더하고 마이너스가 붙은 숫자는 빼서 결과값을 가지고 나이를 측정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 8가지가 좀 간단히 텔로미어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나이에서 더하고 좀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나이 텔로미어 나이 알아보기. 염색체 끝
이분의 물체는 DNA 조합인 필로면은 신체의 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필로메오나인은 내 몸이 얼마나 늙었는지 일러주는 생물학적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된 7까지 질문에 답하면서 진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테스트 방법은 아까 여기 계산기 또는 종이에 표를 준비하고 1만 점에서 시작하여 각 문학에 대한 대답에 따라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점수를 계산해서 뒤에 제시한 결과에 맞춰보면 자기의 필로메오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신의 필로메오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은 자신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번은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내 필로메오 나이를 늘리는가 줄이는가를 알려면 이 단어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담배는 뺀다야 빼.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거는. 간단한데 세 번째는 술을 뺀다야. 술을 먹으면 필로메오 나이가 짧아져. 담배를 펴도 짧아져. 그러니까 250이 짧아지고 또 담배를 피면 250이 빠지고 250이 아니 거기 1번으로 해서 20 빼고 여기 숫자가 있을 텐데 250을 뺀다. 250을 그 다음에 이제 250 빼고 3번은 하루에 2잔 이상 혹은 일주일에 340ml 술을 마시면 250을 빼고 250은 큰 수예요. 250은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과음을 하면 또 250을 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약을 먹으면 100을 빼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는 페타민, 헤로인 종류는 200을 빼고, 두 가지 이상 마약을 하면 300을 뺀다. 그 다음에 5시간 이상 또는 9시간 이상 자면 안 돼. 이것도 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게 잠이 되는 거는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이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아요? 네, 너무 많이 자도 안 많이 좋아요. 자면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100을 뺀다. 그 다음에 고혈압 200을 뺀다. 그 다음에 당뇨병 있으면 100을 뺀다. 100에서 250을 뺀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8번에 보면은 네. 고혈압이 있고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 근데 조절이 된다면 약을 먹으면 조절이 되면 되면 괜찮죠. 조절이 되면 괜찮아요? 고혈압 얘기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운동하고 소금, 설탕을 않으면 고혈압은 조절됩니다. 저는 2006년에 고혈압약을 먹었다가 2014년에 고혈압약을 끊고 지금까지 운동하고 소금, 설탕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금을 얼마나 소금을 줄여 안 먹어. 조금. 아침은 소금을 거의 안 먹어요. 아침은 두부하고 야채과일 먹습니다. 식사는 안 하고 식사는 잘 안 해요. 점심은 그냥 요양원에서 그냥 먹고 저녁도 간단히 먹고 그냥 마라톤 뛰어서 많이 먹어요. 마라톤 뛰면은 밥을 먹고 났는데도 또 밥 먹는 게 있으면 또 한 1인분 다 먹어. 맛있겠죠.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근데 연고는 요새 좀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면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면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네. 이제 고혈압에는 안 돼. 고혈압에는 고혈압. 네, 당뇨병은 운동입니다. 당뇨병 운동이에요. 운동하고 또 먹는 게 여러 가지 하늘타기를 찾는 거, 돼지 감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중이 13.6kg 이상이면 200을 200 하는 거예요.
30세 이후 10년마다 4kg 이상씩 노르웨이가 증가하면 50을 뺀다. 또 남자는 허리둘레가 굵은 것도 빼.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100을 빼고 협진증이 있으면 200을 뺀다. 열성, 심부름증 200을 뺀다.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상이면 50을 또 빼다. HDL 콜레스테롤 55 이상이면 100을 뺀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상이면 50을 뺀다. 이거 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주로 우리가 또 해결하는 게 있죠. 당안의 기, 청국장, 이렇게 야채, 과일 이런 거는 신선한 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이런 거 다 해결하는 거죠. 20번 트라이그리세린 150 이상이면 남자는 50을, 여자는 100을 뺀다. 그 다음에 암에 걸렸는데 치료가 잘 된 적이 있으면 100을 뺀다. 그 다음에 치매 진단을 250입니다. 250. 그 다음에 카드 게임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고 새로운 거 하면 100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흰털이 나는 작은 새가 타이어 자국을 따라 거리를 반드시 가면 더하는 거 더해요. 27번 하겠습니다. 3시간 이하로 운동을 하면 100을 뺀다. 한 주에 그런데 운동은 우리가 보통 건강한 생활 방식 보고 있는데 그거는 444 운동인데 444 다니엘 에어맨이라는 사람이 뇌는 늙지 않는다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444 운동을 강조하고 또 엔돌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생톤 세로토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은 333 운동을 강조해요. 333은 그냥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 333 운동인데 다니엘 에어맨은 시내를 내다다니면 444 운동을 얘기해요. 444 운동은 주 4회 이상, 한 번에 45분 이상, 일주일에 4번 이상 444 운동이에요. 저는 저의 음악의 130 카페에 거기에 444 운동을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루에 13kg, 한 달에 400kg, 1년에 5,000kg를 뛰어서 언제든지 풀코스를 뛸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3년째인데 재작년에 17번, 작년에 17번, 올해 15번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코스 매일 풀코스를 뛰면 16번 뛰어서 한 번만 더 뛰는데 금년에는 17번을 조금 더 뛸 것 같아요. 20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뒤에가 남았으니까 10km를 뛰는 거예요. 10km. 풀코스 42.19. 42.19.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지금 5km부터 뛰시라고 해요. 풀코스로 근데 뛰면 5km로 시작하면 5km를 뛰면은 4시간 뛸 수 있어요. 어떻게 뛰느냐? 2시간 50분. 근데 보통 저는 금년의 기록은 4시간 58분으로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풀코스에 이렇게 하한선이야. 거기까지 뛰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제가 올해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6시간 이내에 절반, 그러니까 6시간 이후에 절반 정도 뛰었는데 절반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5시간 뛴 게 더 많아. 그런데 보니까 6월달 이전에는 5시간대에 뛰어 내가. 근데 6월달이 넘으니까 더워서 그런지 3년 동안 계속 뛴 거 보니까 6월달이 지나니까 6시간대. 그래도 아직까지 17시간 이내에 뛴다.
그리고 뛰면서 내가 7시간 이내에 뛰려고 길을 써. 요새는 6시간 40분대에 많이 뛰는데 요즘 번에 뛰면 6시간 30분대에 뛰었어. 저도 옛날에는 이제 풀코스를 뛰었는데 풀코스 뛰다 보니까 나는 완주를 해서 뭐냐면 기분이 무지개 좋은데 네. 그 성취감에 내 몸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풀코스를 뛰려면은 여기 교장 선생님처럼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서 풀코스 뛸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몸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풀코스 뛰면은 나는 기분이 좋아. 근데 내 몸은 다 망가져요. 그럼 그냥 뭐 믿음이 깨지고. 그건 또 이론이 달라. 뭐 사람에 따라 이론이 달라. 내가 그거 아니 제 경험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혹시 한다면은 한 5km에서 한 10km. 저는 이제 요새는 이제 10km만 뛰어요. 그러니까 뭐 부상도 안 당하고 아주 좋아요. 지금 이제 또 이론이 달라서 내가 그쪽에 이제 박사님을 쓸 건데 지금 쓰고 있어. 내년에 빠끗하게 있어. 다시 이제 수정 보완해서 이제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되겠어.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겨울에 공사가 끝나면 수정 보완해서 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박사님을 쓰려면 논문을 2개 써야 되더라고. 저는 소논문을 쓰고 본논문을 쓰는데 소논문을 내가 금년에는 통과하려고 했는데 빠끗하게 쓰고 이제 다시 이제 공사를 해야 돼. 마라톤 하는데 나는 마라톤을 빡세게 마라톤을 뛰는 것이 텔로메어를 늘린다. 그런 저 이론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것이 텔로메어를 늘린다. 나는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바꿔서 70대에도 마라톤을 뛰면 텔로메어가 늘린다. 내가 이렇게 변형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금 뭐 80대에도 풀코스 뛰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80대에서 그냥 풀코스 뛰는 게 아니라 30대, 40대에서부터 꾸준히 몇십 년을 뛰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뛰는 거지. 이거 뭐 뛰고 싶다 그래서 뛰는 게 아니고. 28번 하겠습니다. 28번. 주 6시간 이상 힘차게 운동을 하면 200을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이에요. 그렇죠? 6시간이면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라톤을 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루 3,000mg 이상의 생선 기름을 섭취하면 200을 더 한다. 오메가3. 저 오메가3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고지혈증 없어도 오메가3 예방적으로 오메가3. 그럼 뭐가 근데 오메가3 그렇게 비싸지 않아. 무조건 먹어야 돼. 이게 뭐 오메가 3 같은 거 이런 걸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메가3가 생선 기름인데 그렇죠. 치매 예방이지. 네. 그럼 어디째 드시는? 응? 어디째? 아, 국산이에요. 아니, 여러 회사에서 나왔는데 주로 뭐 드셔? 오메가3 어디째? RTG라고요. 그 나중에 나온 버전이 있어요. RTG 오메가3. 그냥 이것저것 그냥 어떤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어디에 여기 회사에 우리나라 요즘 나오는 연인이 있으면 200을 더 하죠. 연인이 있으면 사교 모임에 나가면 200을 더 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텔로메어가 늘어나고 좋은 동아리에 가입하면 또 텔로메어가 나가고 늘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긍정적 사고와 같아. 긍정적 사고. 긍정적. 34번 애완동물을 키우면 늘어난다. 또 친구가 있으면 늘어난다. 취미가 있으면 늘어난다. 명상을 하면 늘어난다. 명상은 주로 숨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런 거거든요. 명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폐하고 관계가 돼서 늘어난다. 단자로운 얘기하는 거죠. 단전. 네. 박사과정에서 이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학력이 높으면 늘어난다. 다음 39번.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늘어난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남성이라면 그리고 여성이 늘어나요. 남자는 자꾸 계획하고 하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여자는 따라가면 되니까 늘어난다. 그 다음에 시력
시력도 나빠지면 된다. 유머치도 관절이 있으면 나빠진다.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의사의 처방받은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뺀다. 정기적으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 정기적으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 단계 무조건 빠르다. 아침을 걸으면 뺀다. 그 다음에 매일, 이것도 조금 달라. 아침을 걸으면 뺀다. 요즘은 한 끼를 굶어야 늘어난다. 이런 라이프 스팬, 노화의 종말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매사 채소 늘어난다. 더한다. 채소, 식물성. 그럼 주 1회 가공식품은 나빠. 그래서 저는 가공식품을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생선으로 만드는 거 튀기는 거. 생선으로 만들어서 떡볶이 하는데도 어묵 이거 또 하나있잖아요. 김밥 말이야. 오뎅을 그래서 가공식품이랑 오뎅은 생선 가공하니까. 가공해놨구나. 가공 조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훈제육도 빼야 돼. 훈제육도 나쁘고 탄 게 있으면 하고 훈제육은 하고 또 조미를 넣고 그래서 이것도 빼야 돼. 훈제우리도 나빠요? 그렇죠. 근데 주 3회 이상 과일 주스는 무조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주스. 당이 들어가니까. 과식을 해도 나빠. 안 돼, 과식도. 튀긴 음식도 안 돼. 기름 많이 들어가니까 안 취하고. 거의 매일 종량 단백질을 섭취하고 소고기를 통해서 150을 더한다. 가공식품은 안 되고 자연식품은 더한다. 52번입니다. 계란을 일주일에 3개 이상 먹으면 계란은 완전식품이다. 완전식품. 계란과 우유는 완전식품이야. 그리고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깨어났을 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영양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식품이라는 거야. 우유도 마찬가지야. 송아지가 초유만 먹고 영양 결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유만 먹고 그래서 완전식품이에요. 그래서 우유와 계란은 완전식품이다. 매일 녹차를 섭취하면 더한다. 55번 주 3회 이상 가공되지 않은 더한다. 소금을 뿌린 견과류 뺀다. 매일 평균 30g의 섬유질을 섭취한다면 그다음에 200을 더한다. 고구마가 좋은 식품이다. 저는 1년에 고구마를 작년에 23박스께서 딸 한 박스 주고 22박스 다 먹었어요. 아, 그래요? 뭐냐 하면 어떻게 보관해? 바나나하고 고구마가 너무 좋아요. 바나나. 어떻게 보관해? 이제 이따가 보여줄게. 고구마를 보관하는 거는 삶아서 이렇게 고구마가 말라가지고 배짱 말리지 않고 좀 끄덕끄덕하게 말려서 양거를 비닐봉다리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요. 오늘 가져왔을 때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 버터는 나쁜 거죠. 59번 파운라인 A. 59번 종합 비타민을 도입하면 200을. 그 다음에 여기 61번 비타민 D 수치를 알고 있으면 100을 더한다.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텔로미에 관한 보조식품을 먹으면 500을 더한다. 여기서 최고 정도. 여기서 가장 500을 더해. 500. 최고 넘네. 베르베리입니다. 현재는 베르베리 드시죠? 내가 이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안 먹어요. 베르베리 중국적 베르베리 중국적. 베르베리 안 먹어? 예, 못 샀습니다. 내가 베르베리를 먹고 있다고 우리 가족 카톡방 올렸더니 우리 둘째 딸이 네덜 사는 애가 아빠 그거 나도 먹는데 그거 왜 먹냐? 내가 그랬더니
그 신랑이 이거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사다 줘서 같이 먹는다는 거야. 근데 이 베르베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베르베리는 당뇨병약이에요. 당뇨병약인데 우리나라는 당뇨병약이 메토포름이 당뇨병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메토포름을 당뇨병 환자에게만 처방을 당뇨병이 아닌 사람은 의사가 처방을 못해. 그래서 그거의 대체식품이 베르베린입니다. 그래서 베르베린을 먹는데 이 베르베린이 왜 좋냐 하면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텔로미어가 가장 길은가를 조사했어. 그랬더니 당뇨병 환자들이 텔로미어가 길어. 우리의 몸은 매 순간 텔로미어를 공격하는 4가지 주범의 원인, 즉 산화작용이나 염증, 당화 반응, 비정상 메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클 퍼셀의 노벨 의학상이 찾아낸 불로장생의 비밀 텔로미어의 책의 내용을 토대로 4가지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산화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면 산화는 노화의 첫 번째 주범 프리메디컬에 의해 일어납니다. 프리메디컬은 불안정하게 들떠있는 분자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몸속을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분자들을 공격해서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DNA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까지 회방을 놓는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프리메디컬에게 공격받은 분자와 DNA, 세포의 기능까지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비타민 C나 E 등 미량 원소의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물질의 식품을 섭취하면 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염증입니다. 사실 우리는 관절염이나 편도성염, 피부염처럼 눈에 확 띄는 것을 염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염증은 체내에서도 조용히 만성적으로 암암리에 활동을 하며 별의별 중병을 다 일으키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이나 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그리고 암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 염증이 악랄한 이유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 티도 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만성적 염증은 알츠하이머병이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을 줄이려면 혈당이 낮은 중간 정도의 과일을 섭취하고 생선과 생선 기름을 더 많이 먹고 적당량의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구석기 식단이 금상첨화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체의 당화 반응입니다. 빵이나 샐러드, 드레싱, 과일 주스, 케첩, 머스타드, 토마토 소스 제품 등의 가공식품은 몸에 해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음식 속에서 독 묻은 칼날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음식들이 우리 세포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화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이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을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이 인체에 들어오면 당화 반응을 거치게 되는데요. 당화 반응이란 당 분자가 단백질이나 지방 분자에 달라붙는 화학 반응으로서 세포막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세포를 죽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 만성적 염증이 일으키고 거의 모든 조직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당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바싹 익히거나 태우면 안 되며 조리 온도를 낮추고 음식물 내 수분 함량을 높이고 포장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론 비정상적인 메틸화입니다. 이처럼 노화의 마지막 주범은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메틸화인데요. 다소 생소한 용어인 이 메틸화는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화합물 메틸기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분자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으로서 인체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중금속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메틸화는 정상적인 두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틸화는 노화의 첫 번째 주범으로 소개했던 산화를 막아주고 텔로미어 길이를 늘려주기도 합니다. 메틸화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궁경부암이나 대장암, 심장마비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뇌졸중,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채소와 혈당 지수가 중간 이하인 과일은 긍정적인 메틸화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기비번
62번인데 텔로미어와 관련된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500을 넘는 500. 여기서 1등입니다. 1등. 여기서 이 나이 늘리는 거에서 나이는 지금 베르베린 아까 조금 얘기하다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베르베린 처음부터 다시 해요. 베르베린이 뭐냐면 베르베린은 당뇨성 약인데 메트포르민의 대체약입니다. 메트포르민은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텔로미어가 가장 길은 것을 조사했더니 메트포르민을 먹는 사람들이 텔로미어가 가장 길어요. 메트포르민을 먹는 사람이 텔로미어가 가장 길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적어요. 그래서 아니 메뚜기를 못 먹게 하더라고. 식욕을 엄청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다시 그런데 메트포르민에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메트포르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가에서 의사한테 메트포르민을 처방 못하게 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게만 처방을 해요. 원래 당뇨예요. 당뇨약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먹게 하니까 미국에서 그거의 대체약이 무엇이냐면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 베르베린은 저거죠. 저게 가해성 베르베린이죠.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데 그거를 먹으면 이제 해서 세계에는 베르베린이 안 나오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선진국은 다 나와. 그래서 저도 베르베린을 늘 먹고 있습니다. 베르베린을 먹으면 500을 더한답니다. 500을 더. 메커미를 먹는 사람도 500을 더. 메커미를 먹는 사람도 500을 더. 베르베린을 먹는 사람도 500을 더해.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메트포르민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먹어도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메트포르민은 근데 부작용이 있어서 좀 약간 나는 베르베르가 낫다 이거. 근데 베르베르라는 게 뭐야? 있으면 영양제. 영양제인데 이게 한동안 좋다고 또 많이 나오고 그랬어. 영양제인데 베르베린도 메트포르민하고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베르베린은 지금 한 병에 120점인데 이 120점짜리가 한 병에 2만원 정도 120점짜리. 그런데 한국약이에요. 안 해요. 한국에는 안 해요.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이게 한 일주일 걸려요. 외국에서. 근데 거기에 또 저기가 운송료가 택배비가 들어가서 택배비가 뭐 얼마가 돼서 한 번에 2병까지 보내줘. 그래서 2병을 사면 45,000원인가 얼마, 55,000원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 2병을 사면 240원인데 240원을 쓰면 뭐 5만원도 안 들어. 4만원 얼마 떨어졌어요.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약을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카톡방, 뭐 대학교 카톡방, 오늘 여기 카톡방인데 다 이걸 올려서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칭찬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르비를 잡수면 500을 더한다. 나이 못 먹어서 한다. 그 500이라는 그 숫자는 뭐예요? 500이라는 건 이제 거기 좀 앞에 나오는 나중에 끝머리에 설명이 끝나고 해놨어요. 저쪽에 또 봤을 텐데 이거 내가 이거를 2013년에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텔로미어 책이 한 5개 있어요. 그거 보고 그 박사과정도 이거를 연구했어요. 제가 이거를 해봤더니 제가 8,500인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이제는 네이제 술을 멈춘 채로 30초 이상 견디지 못하면 200을 떼고 60, 90,
60에서 90 견딜 수 있다면 150을 더하고 90을 이상 견딜 수 있다면 250을 합니다. 이거 언니 미안해. 이렇게 이거를 미안해. 호흡 시간을 늘리려면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을 뛰는 이유입니다. 1km, 100m 천천히 연습하면 돼요. 마라톤 연습하면. 다음에 관절염이나 이거 있으면 200을 여기 보면 무릎을 편 상태로 발가락을 돌릴 수 있으면 유연성입니다. 손으로 두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200을 더하고 둘 중 하나만 잡을 수 있으면 200을 뺀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좋으면 이제 거기 안에 늘린다. 그럼 65. 주 1회 이상 파트너와 함께 오른손으로 파트너와 함께 자기 오른손으로 성관계를 하면 200을 뭘 성관계를 한다고요? 자위를 하거나 부부 생활하면 200을 더 간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해야 해야 돼. 되는 주치의이 아닌데 이거. 다음 66번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250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운동도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에서는 명상, 운동, 그다음에 긍정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스트레스를 없습니다. 웃고 달리고 뛰고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해서 옮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도 하나 있어요. 열받으면 패요. 그러면 아니죠. 사람을 패든지 뭘 패든지 빼면 그래서 아까 저기 언제나 그거 그거 열받았잖아. 주작하는 거 그거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에서 그것이 국가에서 열받으면 접시 날려. 허가해 주는 거야. 크게 만들어놨어. 다음 67번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루가 행복하면 200을 다니 긍정적 사고인데 긍정적. 68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루가 불행하면 100을 뺀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하려면 운동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69번 사람들이 당신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을 평가하면 65번 뺀다. 이거 일반면인데 인간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의사가 권하는 검사를 받는 편이라면 300을 더한다. 긍정적 사고. 네, 이렇게 해서 그걸 마치고 그다음에 거기 텔로미어 나이 채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해봤는데 1085점이 나와서 지금 제 나이는 35세. 텔로미어가 35세. 제가 15년 전에 검사해가지고 8,000몇 점 나오는 그런 거. 그거다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7천에서 8천 나오면 여기 만약에 35, 47세. 아, 8천 이상이 나왔어. 난 35세. 35세. 놓치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못 만나요. 노화는 질병이다. 노화도 암이나 당뇨병처럼 치료약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질병이란 말이다. 라는 논리로 텔로미어의 저자 마이클 포셀의 주장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하면 노화와 질병의 원인 중 유전적인 것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외부 환경과 자기 관리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른 생활의 하나만으로 70%의 확률로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건강과 젊음의 아름다움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독소를 만들며 높은 혈당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세포 재생을 돕는 20가지의 먹을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블루베리, 자몽, 아몬드, 사과, 아보카도, 비트, 브로콜리, 고구마, 마늘, 올리브유, 오렌지, 연어, 계란, 녹차, 토마토, 가공육을 제외한 기름기를 뺀 육류, 콩, 해조류, 양배추, 케일이 그것입니다.
정말 이 책은 수없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성한 항노화 비법을 파헤치는 무병장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우리 생활 속 실천 방침이 들어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식단 관리와 운동,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10분 명상법이 항노화로 가는 지름길임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멀리 천안에서 떡과 과일 그리고 음료를 공수하여 참여하신 우리 회원님들께 무한한 강의 봉사를 하시는 하도골 건강하게 130 카페 주인 하도 박광수 박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참석하신 회원들과 우리 161명의 카톡 회원님들께 건강하게 130살까지 사시자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